이 부산도 돌리고 전부 다 돌립니다. 13억 다 쓰고 망할 예정입니다. 김어준 총수께서 두 가지 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국 대표가 재작년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에 네. 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사이 자세한 이야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두 당의 통합은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는 통합은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던 건데 그럼 그다음 이제 당 대표가 할 일은 언제 어떻게 이 조직의 의사결정은 그 두 가지가 있죠. 흔히들 하는 이야기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이 있고 어떤 사안은 리더가 결정하고 실무는 그 과정을 챙기고 네. 어떤 사안은 아래로부터 하나씩 스텝을 밟아 결론에 도달하는 게 맞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내에 반명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낙연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당일날 이게 민주당은 콩가루가 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내 지분이 상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상당했고 그분들이 매일매일 언론의 인터뷰에 나왔을 때예요. 그 당일 밤 이제 의총에서 난리법석이 당연히 벌어졌죠. 그때 정청래 수석 최고가 그 대혼란 한가운데 박광원 당시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서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퇴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거라고.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이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퇴하세요? 저도 사퇴할 테니. 이게 아니고 사퇴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거는 정치 문법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문법대로 동반 사퇴하면 이재명 지도부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퇴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퇴하게 만들어냈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속도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게 현재 신임 정무수석 그러면서 당이 급속도로 안정이 되죠. 그때 만약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두고 그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수많은 방안을 내고 토론을 시작해서 표결을 하자고 했으면 수습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게 유일한 길이었고 그게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큰 혼란을 오래오래 겪었을 거예요. 제가 지켜본 정청래 대표 정치 역정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정청래 방식이었고 그래서 통했다.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다. 이 사안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됐지만 그랬었는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 해설인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정치 현실을 비추어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사안은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가 한 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지향하는 가치가 일치한다고 해도 선거 국면에서 정당은 그 조직은 딱 한정된 의석을 두고 구성원들이 경쟁자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지사도 구청장도 구의원도 시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당대당 통합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정도는 달라도 매우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라고 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되기 십상이다. 합의가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런 건. 물론 이제 대형 선거 전에 당대표가 오늘날 합당, 제안 부터 하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당장 불이익이 없어도 찜찜하기도 하고 사전 논의가 나하고 없었다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게 마련이고 그게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다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게. 근데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풍경은 달라지는 거예요. 통합의 시점,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 차기 주자들 육성 이런 정당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앞에 놓고 고민하는 게 제대로 된 당대표 책무예요. 문재인 정부 6개월 때 지지율이 70% 중반 80% 갔어요. 근데 4년 반 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4년 반 후가 당대표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풍경이에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의 사익은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처럼 자기가 대선 후보 되려고 있는 주자도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결정이 아니잖아요. 정반대 결정이잖아요. 만약 지금보다 제한이 더 늦어졌다? 그럼 물리적으로 선거전 통합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지방선거를 따로 치르죠? 그러면 당과 당 사이 지지자 지지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지방선거는 게다가 후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회의원은 얼마 안 돼요. 지방선거에 비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총선인데 그때는 국회의원들끼리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때 더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대선입니다. 언제 해? 일단 선거 끝나고 해야 된다.
그건 그냥 미루는 거예요. 지금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상충하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는 자신이 먼저 제안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어차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내부 절차를 거칠 것이고 민주당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전당원 투표에 붙이게 돼 있어요. 혼자 결정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혼자서 합당을 결정 못합니다. 결국은 당원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가 이 부산도 돌리고 전부 다 돌립니다. 저거까지 쭉쭉. 예.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이요? 다 쓰고 망할 거야. 13억 다 쓰고 망할 예정입니다. 네, 여론조사꽃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께 충언을 좀 드리자면 앞으로는 주요 이슈에 관한 타이밍을 좀 잘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묻히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지면 결국 이재명 정부 책임으로 돌아갈 겁니다.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지선에 이재명 대통령 혼자 뛰는 느낌마저 듭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비중 있는 관심사일 수 있지만 코스피 5천 같은 성과는 전 국민에게 어필 가능한 이슈입니다. 굳이 성과 가리기 좋게 종변에 떠들거리 안기며 합당을 서두를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일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특정 커뮤니티에만 글을 쓰시고 거기에 매몰된 정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고 애청하는 곳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정 대표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지지층에서도 회초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